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양팔을 앞으로 똑바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눈을 감고 10초를 세어보세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팔을 수평으로 유지하세요. 이제 눈을 뜨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 팔이 아래로 내려갔나요? 조금이라도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뇌혈류 감소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민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73이고 한국에서 신경재활 분야에서 32년을 일해왔으며 그중 대부분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제 동료들 중 많은 분들이 불편해할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운동 하나가 뇌졸중 손상을 자연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이 운동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회복 사례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계가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한국에서 11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하루에 300기 과소명골입니다. 그중 82%는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었고 일주일 전 시야 흐림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냥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방금 전까지 아침차를 따르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몸의 절반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과에서 30년을 일하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겁니다. 뇌졸중 생존자의 68%는 완전한 독립성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옷 단추를 채우지 못합니다. 혼자 화장실을 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 하나는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밤에 3번씩 화장실에 모시고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 이것이 가정을 파괴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딸이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스트레스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느끼는 죄책감, 그 짐은 마비 자체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턱 아래 목 옆을 만져보세요. 맥박이 느껴지시죠? 그것이 경동맥입니다. 뇌 전체에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입니다. 65세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 동맥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플라크가 조용히 쌓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혈류를 34씩, 때로는 50%까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뇌가 굶주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부산, 대구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뇌는 올바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면 심각한 손상 후에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이 있습니다. 약물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잠들어 있는 신경 경로를 강제로 열고 측부 순환이라는 것을 촉발하는 특정한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뇌가 손상된 부위 주변으로 말 그대로 새로운 혈관 경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단계별 기술, 타이밍, 빈도, 모든 것을요. 하지만 먼저 왜 기존 재활치료가 실패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근본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손상을 회복시키는 대신 증상만 관리하는 치료에 몇 달을 낭비하게 될 테니까요. 오늘 제가 다룰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뇌졸중 손상이 영구적이 되는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것은 초기 발작의 심각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몇 주 안에 뇌의 자가 회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단 하나의 운동. 셋째, 뇌졸중 환자의 90%가 회복 과정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 이것들이 완전한 치유를 절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앞으로 20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몇 달 안에 휠체어에 갇혀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박수민 박사이고 서울 전역의 신경재활센터에서 32년 동안 뇌졸중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73이고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이 손주 결혼식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휠체어에서 지켜보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뇌졸중을 겪을 것입니다. 그중 85%는 어제까지 전혀 경고 신호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 해보세요. 양팔을 앞으로 똑바로 들어 올리세요. 10초 동안 그대로 유지하세요. 한쪽 팔이 조금이라도 아래로 떨어지나요? 이제 최대한 활짝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러 가세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약한가요? 이런 작은 신호들은 뇌졸중이 며칠 또는 몇 시간 안에 올 수 있다고 몸이 소리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속삭임을 무시합니다. 뇌졸중 중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혈류가 필요합니다. 그 혈액 공급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 뇌세포가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손상은 마른 풀밭에 불처럼 퍼집니다. 제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깨어났는데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저귀를 갈기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병원에서 만나는 모든 노인분들을 괴롭히는 악몽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뇌졸중 손상이 항상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스스로 재배선하고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던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기존 재활치료가 잘못된 접근법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런 치료들은 손상된 부위를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강제로 회복을 시도합니다. 반복과 긴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연구하던 중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어 회복된 환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72명의 환자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능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일상, 식단, 일상활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들 모두가 부드러운 양측 운동과 결합된 특정 유형의 호흡 운동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호흡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상된 뇌 조직으로의 산소 전달을 43% 증가시키는 정밀한 기법입니다. 이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면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고 불리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혈관을 성장시키는 신체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말 그대로 뇌에 막히거나 손상된 부위 주변에 우회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신선한 혈액이 산소가 부족했던 영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휴면 상태였던 신경 경로가 갑자기 다시 연결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얻게 됩니다. 운동 자체는 거의 당황스러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간과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복잡한 솔루션, 값비싼 장비, 약물 개입을 원합니다. 하지만 인체는 올바른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면 이미 스스로 치유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특정 리듬으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양측 자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좌방구와 우방구 사이의 이러한 동기화는 산소 공급과 결합되어 신경 재생을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저에게 최 씨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68세, 서울 강남구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뇌졸중 후 9개월 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왼쪽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팔을 들 수 없었습니다. 걸을 때 다리를 끌었습니다. 3명의 다른 신경과 전문의가 그에게 최대 회복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최선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2달 안에 그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지팡이 없이 걸었습니다. 이제 이 한 가지 운동이 어떻게 뇌졸중 손상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증상 관리,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물리치료, 침대 옆 탁자에 쌓이는 약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뇌가 실제로 어떻게 스스로 치유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세포 주변에는 수백만 개의 휴면 뉴런이 있습니다. 잠자는 세포들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꺼져 있을 뿐이며 깨어나서 손상된 부위의 기능을 대신할 올바른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뇌는 70세, 80세, 90세에도 이 능력을 유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운동은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자연적인 뇌 발달을 모방하는 패턴으로 신경계를 통해 전기 신호를 보내는 특정 순서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이러한 휴면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이 막히면 물은 장애물 주변으로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정확히 같은 일을 하지만 올바른 자극을 주었을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상관찰 15년 만에 이해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활 운동은 영향을 받은 사지, 마비된 쪽에 집중하여 억지로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죽은 조직을 깨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라진 것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신 이 운동은 신체의 건강한 쪽에서 시작하여 손상된 쪽의 휴면 세포를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게 할 만큼 강한 신경 활성화를 만듭니다. 강남에 사는 이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였습니다. 뇌졸중 후 8개월 만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의 왼팔은 옆구리에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 곳의 다른 병원에서 그녀의 가족에게 받아들이라고 회복 시기가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눈물을 흘리며 휠체어를 밀고 제 진료실로 들어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 씨를 보고 뇌의 졸중 환자에게서 항상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아니라 잠자는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바로 이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복잡한 물리치료 루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지치게 만드는 지칠대로 지침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단 12분 동안 수행하는 한 가지 간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정확한 리듬으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특정 근육군의 교대로 압박과 이완을 만들어 작동합니다. 이 조합은 뇌의 유래 신경영양 인자의 방출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신경 연결을 성장시키는 단백질입니다. 3주 안에 이 씨는 손가락에서 따끔거림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의사들은 그것을 환각 감각이라고 부르며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끔거림은 그녀의 휴면 뉴런이 깨어나고 뻗어 나가고 새로운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7주째에 그녀는 팔걸이에서 팔을 6인치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4개월째에는 스스로 셔츠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서울의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양손을 완전히 사용하여 다른 노인들에게 전통 요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활성화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뇌혈류입니다. 뇌졸중 손상은 초기에 막힌 혈관뿐만 아니라 부상 주변의 뇌 조직으로의 만성적인 혈액, 순환 불량에서도 발생합니다. 표준 조언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고 과로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이 운동은 흉곽에서 리드미컬한 압력 변화를 만들어 펌프처럼 작동하여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뇌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굶주린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염증성 찌꺼기를 씻어냅니다. 지금 목을 만져보세요. 맥박을 느껴보세요. 그 리듬이 생명입니다. 이 운동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그 리듬과 동기화하여 모든 심장 박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고 여러분의 전체 신체를 뇌를 위한 치유, 기계로 바꿉니다. 이제 이 운동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모든 것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 경력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운동법의 이름은 대측성 패턴 운동입니다. 복잡하게 들리시겠지만 계속 들어주세요. 간단히 말하면 몸의 반대편을 특정한 협응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른팔은 왼쪽 다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왼팔은 오른쪽 다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지 않는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로 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데 10초가 걸릴 정도로 아주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왜 공격적인 물리치료가 종종 실패할 때 이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뇌졸중 후에 뇌가 제가 보호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부위는 방어, 기제로 혈류를 차단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임을 강제할 때, 전통적인 치료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일 때, 실제로는 더 많은 보호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관이 더욱 수축됩니다. 신경 경로는 휴면 상태로 더 깊이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 특정한 교차 패턴으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량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 좌방우와 우방우 사이의 다리입니다. 이 다리에는 대부분의 뇌졸중 재활이 완전히 무시하는 2억 개 이상의 신경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섬유들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 무기입니다. 손상된 조직 주변으로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어냅니다. 그 메커니즘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오른팔을 천천히 들어 올릴 때 양쪽 뇌 반구가 소통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좌뇌는 오른쪽을 제어합니다. 우뇌는 왼쪽을 제어합니다. 반대 패턴으로 함께 움직임으로써 뇌졸중이 파괴한 통신 네트워크를 문자 그대로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 동안 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졸중, 손상 주변의 휴면 모세혈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의료 영상이 이를 증명합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어두웠던 영역으로 혈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살아남은 뉴런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며 의사들은 노년층의 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셋째, 죽은 세포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뇌의 림프계가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이 제거 과정은 진정한 치유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이 운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깨어난 직후입니다. 뇌가 알파파 상태에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좋은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천이 신경 활성화에 완벽합니다. 이것이 뇌치유를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대는 점심 식사 후 2시간입니다. 식사 직후는 절대 안 됩니다. 몸이 먼저 주요 소화를 끝내야 합니다. 이 오후 시간대에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가 새로운 패턴 학습을 가장 잘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 연구 중에 저를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움직임의 속도가 움직임의 범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비된 팔을 겨우 2cm 들어 올릴 수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다리와 완벽한 협응으로 그 작은 움직임에 10초를 들여서 했을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패턴을 서두른 환자들보다 회복이 더 빨랐습니다. 왜 10초일까요? 뇌가 새로운 운동 명령을 완전히 등록하고 신경 경로를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약 8초에서 12초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 빨리 움직이면 기존 경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아닙니다.
새로운 연결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운동이 아닙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제어센터를 재배선하는 것입니다. 손상된 영역이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느리고 협응된 모든 움직임은 몸과 뇌 사이의 대화이며 그 대화는 문자 그대로 신경 조직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있는 제 환자 수백 명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운동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값비싼 장비나 매일 병원 방문이 필요한 복잡한 재활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어서 제가 처음 그 힘을 발견했을 때 거의 무시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거듭해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선형 손바닥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이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운동이 실제로 뇌 내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십시오. 뇌졸중을 겪으면 뇌의 손상된 영역이 혈액 공급을 잃습니다. 뉴런이 죽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존 의학이 종종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은 영역 주변에 우리가 반음형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잠자고 있는 뇌 세포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나선형 손바닥 운동은 반구간 활성화라는 원리를 통해 이러한 정확한 세포를 표적으로 합니다. 평범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손은 뇌의 왼쪽에 의해 제어됩니다. 왼손은 오른쪽에 의해 제어됩니다. 특정한 동기화된 패턴으로 양손을 움직일 때 뇌의 양쪽이 소통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소통은 손상된 영역 주변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혈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휴면 뉴런이 깨어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문서화된 신경 가소성입니다. 정확히 이 운동을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을 똑바로 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으십시오. 양팔을 어깨 높이로 앞으로 뻗으십시오. 이제 손바닥을 펴고 서로 마주 보게 하되 어깨 너비 정도 떨어뜨리십시오. 이것이 시작 자세입니다. 1단계. 오른쪽 손바닥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나선형으로 회전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찻잔 크기 정도로 작은 원을 그리십시오. 한 바퀴를 완성하면서 세까지 세십시오. 동시에 시간에 이것이 중요한데 왼쪽 손바닥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같은 크기의 원으로, 같은 속도로 뇌가 이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저항이 바로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 10번 회전한 후 방향을 바꾸십시오. 오른쪽 손바닥은 반시계 방향으로, 왼쪽 손바닥은 시계 방향으로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십시오. 코로 셋을 세며 들이마시십시오. 입으로 셋을 세며 내쉬십시오. 산소 공급은 신경어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점차 나선의 크기를 늘리십시오. 찻잔 크기에서 접시 크기로. 이렇게 확장된 동작 범위는 더 많은 근육군을 동원하고 운동 피질의 더 넓은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각 방향으로 10번씩 더 회전하십시오. 전체 동작은 5분이 걸립니다. 이 운동을 하루에 3번 수행해야 합니다. 아침, 오후, 저녁.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빠뜨리면 진행 상황이 일주일이나 뒤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 일부가 생각하고 계실 것을 압니다. 제 마비된 손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운동을 할 수 있나요? 바로 여기서 신경가소성의 기적이 분명해집니다. 뇌졸중으로 영향받은 손이 1cm만 움직일 수 있어도 약간만 떨려도 그 반음형 세포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이 영향받은 손을 부드럽게 안내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괜찮습니다. 두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시각적 입력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감각이 결합되면 재배선 과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78세 이 여사님이었습니다. 뇌졸중 후 6개월 동안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도했을 때 오른손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조차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에게 움직임을 시각화하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손이 나선을 그리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시각화만으로도 운동신경세포가 활성화됩니다. 3주간의 안내된 연습과 시각화 후 검지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약간, 하지만 움직였습니다. 그 하나의 움직임이 댐의 균열이었습니다. 4개월 이내에 숟가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7개월 이내에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선형 손바닥 운동의 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 기회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운동이 정확히 무엇이며 뇌졸중 손상을 되돌리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다음 3분이 여러분이 회복할지 아니면 평생 손상된 몸에 갇혀 지낼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은 대측 패턴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몸의 반대편을 동시에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팔이 앞으로 움직이는 동안 왼쪽 다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다리가 나아가면서 왼팔이 흔들립니다. 이것은 아기였을 때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뇌가 사용했던 바로 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잠들어 있는 뇌세포를 깨울 패턴입니다. 왜 다른 것은 효과가 없는데 이 특정한 움직임이 뇌졸중 손상을 되돌리는 걸까요? 뇌 안에는 좌방울을 몸의 오른쪽과 연결하고 우방울을 몸의 왼쪽과 연결하는 수백만 개의 신경 경로가 있습니다. 뇌졸중이 한 경로를 파괴하면 뇌는 손상 주위에 새로운 길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두가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경로는 양쪽 반구가 동시에 서로 소통하도록 강제할 때만 형성됩니다. 대측 움직임이 이것을 달성하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오른팔을 앞으로 흔들고 정확히 같은 순간에 왼쪽 다리로 걸을 때 손상된 좌뇌가 건강한 우뇌와 대화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차 소통은 양측 신경 활성화라는 것을 촉발합니다. 건강한 뇌세포가 손상된 영역에 다시 작동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혈관이 손상된 조직을 향해 자랍니다. 의사들이 죽었다고 말했던 휴면 상태의 신경세포가 갑자기 깨어나 발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목격한 문서화된 신경가소성입니다. 이 운동을 정확히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균형을 잃으면 잡을 수 있는 벽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십시오. 이제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면서 동시에 왼팔을 어깨 높이까지 앞으로 흔드십시오. 오른발을 다시 내리면서 왼쪽 무릎을 들어 올리고 오른팔을 앞으로 흔드십시오. 멈추지 말고 정확히 3분 동안 이 행진 패턴을 계속하십시오. 핵심은 동시성입니다. 반대쪽 팔과 다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움직여야 합니다. 1초 차이도 안 됩니다. 무작위로도 안 됩니다. 함께. 이 정확한 타이밍이 뇌 반구를 다시 연결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따로 움직이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교차 패턴은 의도적이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3분, 오후에 3분, 잠들기 전에 3분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 총 9분입니다. 2주 이내에 균형이 개선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1개월 이내에 약한 쪽에 힘이 돌아옵니다. 3개월 이내에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능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모든 것입니다. 황금 시간 창 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뇌졸중 후 회복의 경우 뇌졸중 후 첫 6개월이 뇌가 최대 치유 잠재력을 가진 때입니다. 6개월 후에는 회복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1년 후에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잃은 기능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틀렸지만 쉬운 회복의 창은 닫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뇌졸중을 겪은 지 수년이 지났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뇌졸중 후 5년이 지나서도 회복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단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반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뇌는 여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경로는 여전히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호흡을 하세요. 걸으면서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되 네 걸음 동안 하고 그 다음 입으로 네 걸음 동안 내쉬세요. 이런 규칙적인 호흡은 손상된 뇌 조직에 산소 공급을 40% 증가시킵니다. 산소는 신경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연료입니다. 제대로 된 호흡법 없이는 이 운동의 절반밖에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을 예외 없이 매일 하세요. 단 하루라도 걸으면 신경 패턴, 형성이 깨지고 회복이 일주일이나 되돌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후 의사가 하라고 한 바로 그것이 실제로는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 여사에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 여사는 화요일 아침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수요일에 삼성의료원 물리치료사는 그녀에게 강도 높은 팔 운동을 시켰습니다. 밀고 당기고 역기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에게 이것이 표준 치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능을 되찾으려면 마비된 팔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요. 석 달 동안 최 여사는 통증을 참으며 운동했습니다. 딸이 일주일에 닷새씩 치료실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된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팔이 더 굳어졌습니다. 경직이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학습된 불사용이라고 부르는 증상이 생겼는데 이는 뇌가 그 팔다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가 제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그녀를 화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강한 운동을 멈추세요. 대신 간단한 동작 하나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뇌졸중 회복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거꾸로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근육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뇌 문제입니다. 뇌의 특정 부위로 가는 혈류가 멈추면 그 세포들은 즉시 죽지 않습니다.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물을 주지 않은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아직 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졸중 후 최대 2년 동안, 어쩌면 더 오래, 이 휴면 상태의 신경세포들은 깨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신호를 줄 때만 가능합니다. 억지로 움직이는 것은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신경계에 공황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뇌는 이것을 위험으로 해석하고 실제로 손상된 부위 주변에 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많은 뇌졸중 환자들이 몇 달 후 정체기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뇌에게 손상을 격리시키도록 훈련시켜 온 것입니다. 제가 초에 여사에게 가르쳐드린 운동은 정반대입니다. 거울 신경세포 활성화와 리듬감 있는 전정 입력이라는 것을 통해 작동합니다.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에는 여러분이 움직일 때와 움직인다고 상상할 때 모두 활성화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거울 신경세포가 비밀 열쇠입니다. 뇌와 마비된 팔다리 사이에 끊어진 고속도로를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최 여사가 한 것, 그리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두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이제 마비된 손을 전혀 움직이지 말고 그것을 열고 닫는다고 상상하세요. 그냥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손가락이 오므라드는 감각, 손바닥 근육이 수축하는 것, 피가 흐르는 따뜻함을 느끼세요. 정확히 3분 동안 하세요. 그 다음 이게 핵심인데 즉시 건강한 손을 마비된 손에 올려놓고 방금 상상한 패턴대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주먹을 펴는 것을 상상했다면 손바닥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세요. 여러분은 뇌가 전선을 다시 연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 연습이 운동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즉각적인 신체 접촉이 그 경로를 확인시켜줍니다. 최 여사는 매일 아침 9시와 저녁 6시에 이것을 했습니다. 하루에 5번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매일 빠짐없이. 왜냐고요? 신경가소성은 일주기 리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늦은 아침과 이른 저녁에 재배선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2주 후 그녀의 손가락이 경련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딸이 울었습니다. 6주 후에는 숟가락을 들 수 있었습니다. 4개월 후에는 스스로 옷 단추를 잠글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원리가 언어 회복, 다리 기능, 안면 마비에도 적용됩니다. 운동이 적응합니다. 언어가 영향을 받았다면 특정 단어를 말한다고 상상하면서 콧노래를 부릅니다. 다리가 영향을 받았다면 걷는다고 상상하면서 누군가 같은 리듬으로 다리를 움직여줍니다. 이제 집에서 이 운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정확한 실전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모든 말을 귀에 깊게 들으세요. 첫째,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운동을 정확히 하루에 2번 하세요. 아침에 1번, 혈당이 안정된 아침 식사 1시간 후에, 그리고 저녁에 1번,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하세요. 절대로 빈속에 하지 마시고 과식한 직후에도 하지 마세요. 뇌는 재생 과정을 활성화하려면 안정적인 포도당이 필요하지만 너무 많은 혈액이 소화로 쏠리면 효과가 60% 감소합니다. 둘째, 자세입니다. 단단한 의자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되 엉덩이 너비만큼 벌리세요. 등은 곧게 펴되 긴장하지 마세요. 손을 허벅지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세요. 이것은 신체적인 부담에 관한 게 아닙니다. 정확성과 일관성에 관한 것입니다. 의자 높이가 중요합니다. 무릎이 90도 각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의자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신경 신호가 척추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셋째, 시작 전 호흡 패턴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2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을 정확히 5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고 뇌 조직이 받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곧 일어날 혈액 순환 증가를 준비시킵니다. 넷째, 운동 동작 자체입니다. 이 운동은 3가지 요소를 동시에 결합합니다. 부드러운 머리 회전, 조화로운 눈 움직임, 그리고 리드미컬한 혀 압력입니다. 머리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눈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단단히 누릅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서 눈은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혀 압력을 유지합니다. 3초간 유지합니다. 이 반대 방향 움직임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뇌의 양쪽 반구가 뇌량을 통해 소통하도록 강제하여 뇌 졸중이 파괴한 다리를 문자 그대로 재건합니다. 이 순서를 매 세션마다 정확히 20회 반복합니다. 15회도 아니고 25회도 아닙니다. 20회 반복이 신경 경로를 지치게 하지 않으면서 최적의 자극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휴면 상태였던 부위에 혈액이 흐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지러움이 심하면 첫 주에는 10회로 줄인 다음 점차 늘리십시오. 5째, 아무도 논의하지 않는 중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운동을 완료한 직후 정확히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말입니다. 이것은 새로 활성화된 뇌 조직에 수분을 공급하고 손상된 부위에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6째, 매일 진행 상황을 기록하십시오. 간단한 공책을 준비하세요. 날짜, 완료한 반복 횟수, 그리고 알아차린 변화를 적습니다. 오늘 더 고르게 웃을 수 있습니까? 악력이 더 강해졌습니까?
손자의 전화번호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작은 승리들이 뇌가 스스로 재배선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가장 흔한 3가지 실수에 대해 경고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운동을 너무 빨리 하는 것입니다. 속도는 효과를 파괴합니다. 느리고 통제된 움직임이 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움직이는 동안 숨을 참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산소 공급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극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경재생은 눈에 띄게 되기까지 최소 3주가 걸립니다. 마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할 때 일어납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이 여사님은 뇌졸중으로 오른팔이 완전히 마비된 후 이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2번, 8주간 성실하게 실천한 후 그녀는 숟가락을 집어 스스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어머니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독립적으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몸의 치유 지능을 활성화하는 힘입니다. 이 운동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하루 총 12분이 걸립니다. 독립을 되찾기 위한 12분입니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한 12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12분입니다. 이 정보가 희망을 주었다면 지금 당장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60세 이상의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댓글에 오늘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그 약속을 공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으며 약속은 행동을 만듭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 운동은 제 평생 최고의 발견이며 이제 그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세요. 뇌졸중을 겪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운동을 시작하거나 재활 중인 누군가와 공유하시겠습니까? 박 박사의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지 듣고 싶습니다. 이 생명을 바꾸는 정보를 퍼뜨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졸중 회복에 희망이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